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막전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단 기본적인 뉴런의 구조 배웠죠. 뉴런의 구조 배우고 마지막에 이 막전이에 대해서 한 2페이지 정도 봤는데 잠깐 복습을 하고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막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포 바깥쪽, 그죠? 세포 바깥쪽과 세포 안쪽의 전위차라고 했죠. 어떤 전기적 차이. 그런데 무조건 세포 안쪽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무조건 세포 안쪽이다. 그리고 이런 전위차는 이런 이온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했죠. 그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안정시에는 세포 안쪽이 음성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안쪽이 마이너스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쪽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정시에는 안마. 아시겠죠? 안쪽이 마이너스다. 자, 그리고 우리 이온 통로도 배웠죠. 이온 통로. 우리 나트륨, 그리고 칼륨, 이런 이온들은 여기에 있는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중요했죠. 요 밑에 2줄.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바깥쪽이 높아요. 그죠? 나트륨은 바깥쪽이 높기 때문에 이 통로가 열리게 되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와 하면서 들어온다. 그죠? 근데 반대로 칼륨 같은 경우는 이 세포 안쪽이 농도가 더 높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칼륨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와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트륨은 통로가 열렸을 때 유입되고, 칼륨 같은 경우는 통로가 열리면 유출된다. 그죠? 자, 농도가 어디가 높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여기까지 요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요거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안정막전이라는 게 나오죠. 자, 막전이긴 막전인데 안정막전이다. 그죠? 안정시의 막전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밑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막전위에 대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X축은 시간이죠. 시간에 대한 막전위를 나타낸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통 평상시에는 이 신경세포의 막전위가 한 마이너스 70, 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어떤 자극을 준다. 이 시점에서 자극을 준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막전위가 확 올라가면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뒤에서 볼 거지만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활동전이. 근데 이 자극을 주기 전, 그리고 또는 이 자극이 끝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요때 막전위를 우리는 안정막전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 막전위. 자, 그래서 뉴런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막전위를 우리가 안정막전이라고 하고, 이때 약 마이너스 70mV 정도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안쪽이 마이너스라 했죠. 안정시에는 안쪽이 마이너스다. 안마.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로 약 마이너스 70mV 정도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안정막전위를 이 안쪽과 바깥쪽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나눠져 있다. 그래서 분극이라고도 합니다. 분극. 이 극,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극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분극.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정막전위는 분극 상태다. 아시겠죠? 자, 요 그림도 한번 볼까요? 자, 요 그림에서 일단 탈분극, 재분극, 요거는 이따 볼 거고요. 자, 안정막전위는 여기죠. 여기랑 여기가 안정막전위 상태에 대한 그림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세포 안쪽이에요. 이쪽이 세포 바깥쪽이고.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자, 나트륨은 어디에 많다?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에 많다. 그죠?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는 세포 안쪽에 많다. 요거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적혀 있고, 자, 마지막 줄 보시면 칼륨 나트륨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펌프. 얘가 안정막전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에 기여를 한다고 해요. 자, 펌프를 보시면 여기 있는데, 자,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 이렇게 칼륨 나트륨 펌프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아까 봤던 이 이온 통로 그림 있죠? 여기다가 그냥 이 칼륨 나트륨 펌프만 추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세포막이고 여기 세포 안쪽, 세포 바깥쪽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온 통로랑 이 펌프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통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냥 이동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냥 통로가 열리면 그냥 길이 열렸으니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와 하면서 애들이 이동을 한다. 그죠? 근데 이 펌프 같은 경우는 이름부터 펌프잖아요. 뭔가 짜낸다는 거죠. 짜낸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억지로 짜내는 겁니다. 펌프를 한다는 거죠. 펌핑. 자, 그래서 보시면 2개의 칼륨을 세포 안쪽으로, 그리고 3개의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이동시킨다 했어요. 그죠? 그림에 나와 있죠. 칼륨 같은 경우는 세포 밖에서 안쪽으로 이동시킨다. 우리 저번에 봤던 칼륨 통로랑은 방향이 반대죠. 그죠? 얘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펌핑 시켜준다. 그죠?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이 통로 같은 경우는 농도가 높은 쪽,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지만 이 펌프는 농도가 낮은 쪽인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얘네들을 퍼낸다. 자, 아시겠죠? 이 펌프와 통로, 여기서 이온 이동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억지로 짜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짜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ATP의 에너지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로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길이 열리면 알아서 이 자연의 순리대로 이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ATP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펌프 같은 경우는 억지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짜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ATP가 필요하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아까 이 칼륨 나트륨 펌프 또는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도 해요. 이 펌프가 안정막전이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아까 여기서 봤었죠?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자, 안정막전이라는 거는 방금 봤지만, 자, 안쪽이 마이너스라 했죠. 그죠? 안마 기억하시죠? 안쪽이 마이너스. 자, 그리고 세포 안쪽에는 칼륨이 많고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은 상태. 그래서 이게 안정막전이죠. 자, 그러면 칼륨 나트륨 펌프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 칼륨 나트륨 펌프, 이 칼륨 나트륨 펌프가 이 칼륨은 세포 안쪽으로 보내고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이동시킨다 했죠. 그죠? 칼륨은 안쪽으로,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게 하도록 유지할 수 있고 세포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니까. 그죠? 그래서 1번 됐고, 2번은 자, 안쪽이 마이너스라 했죠. 안마. 근데 잘 보시면 이게 개수가 다르죠. 얘는 3개인데 얘는 2개잖아요. 그죠? 지금 2개, 둘 다 플러스죠. 칼륨도 플러스고 나트륨도 플러스인데 이 칼륨은 2개를 안으로 보내고 나트륨은 3개를 바깥쪽으로 보내니까 밖으로 가는 게 더 많죠. 그죠? 플러스가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점점 플러스가 되고 안쪽은 점점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유지하도록 이 펌프가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칼륨 나트륨 펌프가 이 2가지
두 가지를 충족하면서 이 안정막전이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안정막전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안마, 안쪽이 마이너스고 약 마이너스 70mV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칼륨 나트륨 펌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 통로랑 다른 게 무엇인지, 그렇죠? 이 이동 방향이 다르다 했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제 활동 전위가 나오죠. 활동 전위. 자, 얘는 방금 봤던 안정막전이랑은 이름부터 다르죠. 그래서 아까 여기 자극을 줬을 때, 이 시점에서 자극을 줬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거를 우리가 활동 전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막전위가 올라갔다 내려오느냐, 이 과정을 보시면, 자, 일단 이 뉴런에 자극을 주게 되면, 그래서 자극을 줬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가 증가합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는 거죠. 나트륨 이온의 통로. 자, 그래서 탈분극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안정막전위를 분극 상태라 했죠. 극이 나눠져 있다. 분극. 그래서 여기 분극인데, 탈분극이라는 거는 분극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탈분극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가 탈분극이라 합니다. 그죠? 이 구체적인 거는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내려가는 거는 재분극이라고 해요. 재는 다시죠, 다시. 다시 분극으로 돌아간다. 그죠? 올라가는 거는 탈분극, 내려오는 거는 재분극. 일단 가볍게 이 정도 보시고, 자, 그래서 올라가는 탈분극을 보시면, 자, 이 그림입니다. 자, 나트륨의 투과도가 증가한다 했어요.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린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이 세포 바깥쪽에 많으니까 갑자기 안쪽으로 와 하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나트륨이 세포 안쪽으로 유입된다. 자, 그러면 나트륨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안쪽이 막 플러스가 막 채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전위가 이 세포 안쪽이 기준이라 했으니까 막전위가 쫙 올라간다. 그래서 약 플러스 30 정도까지 막전위가 올라갑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나트륨 통로가 서서히 닫히면서 이번에는 요 칼륨 통로가 열려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자, 칼륨의 통로가 열리면 이번에는 칼륨이 바깥쪽으로 유출되겠죠. 칼륨은 안쪽에 많으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유출됩니다. 자, 그러면 자, 칼륨도 플러스죠. 플러스가 바깥쪽으로 막 나간다. 그러면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고 상대적으로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올라갔던 게 다시 마이너스가 되면서 쫙 내려온다. 그래서 안정막전위를 회복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막전위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과정을 활동전위라고 해요.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거죠. 활동전위. 그래서 이 활동전위를 통해서 흥분 신호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뉴런이 뭐 이런 식으로 뉴런이 있으면, 자, 여기서 어떤 자극을 줘요. 자, 그러면 활동전위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 활동전위가 옆으로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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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뉴런 안에서 활동전위, 흥분 신호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활동전위의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활동전위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탈분극. 아까 전에 여기서 이 분극 상태에서 벗어나는 요 올라가는 거를 탈분극이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분극.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간다.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 자, 여기서 안정막전위가 마이너스 70 정도잖아요. 여기보다 더 내려가는 결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더 내려가죠. 여기를 우리가 과하게 내려간다 해서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극보다 더 과하게 내려가는 거죠. 여기를 과분극이라 한다.
그래서 총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탈분극부터 보시면, 자, 얘는 안정막전위에서 벗어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요 그림,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세포 바깥쪽에서 세포 안쪽으로 와 하면서 들어온다. 유입되죠. 그래서 세포 내에 양전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양전하라는 거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양이 플러스고 음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세포 안쪽에 막 증가를 한다. 그래서 막전이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탈분극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역치라는 거예요. 역치. 이 역치는 그림상에 이렇게 돼 있죠. 역치. 자, 역치라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이 활동전이라는 것의 성질을 아셔야 되는데, 이 활동전이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라 했죠. 근데 이게 애매하게 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런 건 없습니다. 자, 요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아니면 아예 일어나지 않던가, 완전 이렇게 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뭐 all or non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전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게 이 역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쏙 들어오죠. 그래서 점점 플러스가 된다. 그죠? 근데 자극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극이 약하면 이게 찔끔 올라가다가 말겠죠. 자, 그래서 얘가 역치보다 낮게 올라간다.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활동전이가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자극을 받아서 점점 플러스가 되는데 이 역치를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여기까지 쏙 올라간다. 그래서 활동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자, 이 역치라는 거 아시겠어요? 역치. 이 활동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이라는 거죠. 요것만 넘기면 이 활동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역치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이 탈분극이 역치를 넘어서면 활동전이가 일어나고, 역치를 못 넘기면 활동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재분극이죠. 재분극은 여기를 말한다 했죠.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간다. 자, 그래서 아까 탈분극이 일어나고 이 나트륨 통로가 살짝 닫힙니다, 슬슬. 그리고 이제 칼륨 통로가 열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칼륨 통로가 열리면 이 칼륨은 세포 안쪽에 많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와 하면서 나가죠. 그죠? 그래서 칼륨이 바깥쪽으로 유출되면서 막전이가 다시 내려간다. 그죠? 플러스가 이쪽으로 다 가니까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쫙 내려간다. 요게 재분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탈분극, 재분극 차이 아시겠죠? 얘는 나트륨 유입이고 얘는 칼륨이 유출된다. 자, 잘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과분극 가볼게요. 자, 과분극은 여기라고 했죠. 이렇게 안정막전이보다 더 내려가는 이 상태를 우리가 과분극, 과하게 내려간다. 그죠? 자, 요거는 왜 일어나냐? 요거는 그냥 생각해보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면 차가 갑자기 멈추진 않죠. 조금 더 나아가서 멈추게 됩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분극이 쭉 일어나다가 브레이크를 밟지만, 자, 이 칼륨 통로가 여전히 열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칼륨이 더 유출되면서 더 내려가는 상태를 우리가 과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재분극으로 안정막전위에 도달하지만 여전히 열려있는 칼륨 통로가 존재를 한다. 칼륨 통로가 존재를 하면서 이 칼륨 통로로 칼륨이 계속 유출이 되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밖은 더 플러스가 되고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이 상태. 그래서 안정막전이보다 더 음전하를 띠게 된다. 여기를 과분극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 과분극 이후에 드디어 이 칼륨 통로가 닫히게 되면서, 그러면 칼륨 유출이 덜 일어나겠죠. 이제 다시 안정막전이로 회복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활동전이 다시 요약해보면, 자, 안정막전인 상태에서 탈분극이 가장 먼저 일어나죠. 탈분극, 그 다음이 재분극. 그죠? 재분극이 일어나는데 너무 과하게 가니까 과분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안정 상태로 가게 된다.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탈분극이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유입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재분극은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유출된다. 그죠? 과분극은 똑같죠. 칼륨이 유출되는데 이거는 더 유출된다. 그죠? 더 유출되는 거.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칼륨 통로가 닫히면서 다시 안정막전이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 과정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제 불응기라는 게 나옵니다. 불응기. 불응기라는 거는, 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응. 응답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이 활동 전이가 일어나려면 여기서 자극을 줘야 된다 했죠. 자극을 줘서 이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한다. 근데 이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동안 만약에 여기서 또 자극을 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활동 전이가 또 발생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 뉴런이 흥분되어 있는 동안 이제 다음 흥분 신호가 왔을 때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 여기를 우리가 불응기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신호를 줬는데도 이제 반응을 못 하는 거죠. 이미 이 흥분 신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불응기라고 하고, 이 불응기에는 절대 불응기와 상대 불응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름부터 좀 다르죠? 자, 절대 불응기. 절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어떤 자극이 와도 신경세포가 절대 반응하지 않는 시기, 여기를 절대 불응기라고 해요. 자, 이 절대 불응기와 상대 불응기를 나누는 지점은 보통 한 여기 과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점, 여기 앞에서는 이 절대 불응기라고 하고 이 뒤에서는 상대 불응기라고 하는데, 뭐 이 시점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여기 각각 어떤 상태인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불응기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자, 그럼 상대 불응기는 뭐냐? 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주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시기를 이 상대 불응기라고 해요. 자, 얘는 왜 그러냐면, 자,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 상대 불응기 상태에서는 이 신경세포의 역치가 평소보다 높아요. 그죠? 아까 역치가 여기였는데 이 역치를 한 여기까지 올린 겁니다. 역치. 그죠?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 원래는 이 역치를 넘는 자극, 이 정도 자극이 발생하면, 자, 역치를 넘게 되면 활동 전이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역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까 이 정도 자극에서는 이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못한다. 저 역치를 못 넘었으니까 이렇게 다시 내려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치가 평소보다 높아져서 이 역치보다 높은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만 어쨌든 반응을 일으키기 힘들다는 거죠. 그 시기를 이 상대 불응기라고 한다. 자, 아시겠죠? 절대 불응기라는 거는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거고, 상대 불응기는 반응을 하긴 한다. 근데 아주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할 수 있다. 이 두 차이를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전이, 그리고 안정막전이 상태, 또 활동전이 배웠죠.
또 마지막으로 부릉기 같이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더 공부를 해볼 텐데, 자,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요거 먼저 풀고 오시라. 맞죠? 풀고 오시고 그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안정시 막전에 영향을 주는 나트륨과 칼륨에 대한 글입니다. 기역 리을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안정시죠. 여기가 세포 안쪽, 여기가 세포 바깥쪽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기역을 보시면, 자, 기역이 칼륨이냐 나트륨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자, 근데 여기 뭐 밀리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농도예요, 농도. 여기 크면 클수록 농도가 높은 거죠. 자, 기역 같은 경우는 세포 바깥쪽이 농도가 더 높네. 자, 그럼 얘가 나트륨이겠죠. 자, 요거 모르면 안 돼요, 이제. 나트륨이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세포 안쪽이 더 많네. 그러면 얘는 칼륨이겠죠. 자,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된다. 맞죠? 나트륨은 바깥쪽, 칼륨은 안쪽이 많다. 자, 그리고 디귿 리을도 보시면 얘는 나트륨 칼륨 펌프네요. 펌프. 얘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보낸다 했죠. 통로랑은 이 방향이 반대다. 그죠?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보낸다. 자, 요거는 나트륨이겠죠. 나트륨. 그리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보내는 거는 칼륨이겠네요. 그렇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여기 칼륨이다. 그래서 기역은 나트륨, 니은은 칼륨, 디귿은 나트륨, 리을은 칼륨.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너무 쉽습니다. 탈분극에 해당하는 시점을 구하라 했죠. 자, 탈분극은 뭐다? 자극을 줬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요거를 탈분극이라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죠. 자, 3번도 보시면 이것도 활동 전위의 단계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일단 활동 전위가 생성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여기서 답이 나오죠. 좀 더 읽어보면, 자, 나트륨 이온의 세포막 투과성을 높여서 세포 안쪽에 양전하, 플러스 전하를 만들고 활동 전위를 역치 수준에 이르게 한다. 자, 나트륨 이온이 투과성이 올라간다.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이건 뭐죠? 탈분극이죠. 탈분극. 그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는, 그래서 막전위가 플러스로 쫙 올라가는, 그거를 탈분극이라고 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4번도 활동 전위 단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보기 보시면, 자, 칼륨 채널이 열려 있고 칼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면서 세포 내는 음전하, 음전하는 마이너스죠.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단계. 자, 요거는 우리 재분극 아니면 과분극이겠죠. 칼륨이 열리면서 이동하는 거. 그죠? 그래서 밑에 줄도 보시면, 자, 이 단계 이후에 칼륨 채널이 닫히고 칼륨의 세포의 유출이 적어짐에 따라 안정막전위로 복귀를 한다. 자, 잘 보세요. 이 단계는, 자, 일단 가장 먼저 탈분극이 일어나죠. 탈분극, 그 다음이 재분극, 그 다음이 과분극. 그죠? 그 다음이 이제 드디어 안정막전위로 복귀를 하게 된다. 요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이 재분극이냐 과분극이냐, 그건 여기 있죠. 이 단계 이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정막전위로 복귀를 한다. 그죠? 그러면 정답은 과분극이겠죠. 과분극 이후에 드디어 칼륨 채널이 닫히면서 이 칼륨의 세포 외 유출이 적어지면서 이 안정막전위로 복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과분극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재분극이랑 과분극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문제 정답은 과분극이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탈분극은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면서, 그죠?
양전하가 세포 내에 증가하는 현상이다. 맞죠? 양전하 플러스가 세포 내에 증가하는 현상 맞죠? 자, 2번 과분극은 칼륨 통로에 열린 상태가 유지되면서 추가적으로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가는 현상. 그죠? 계속 칼륨 이온이 칼륨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칼륨이 나가는 상태. 여기가 과분극이죠. 자, 3번 세포막의 자극이 역치를 넘어서지 않으면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죠. 이 활동 전이가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죠. 자, 4번 안정막전이는 세포 밖은 칼륨, 세포 안은 나트륨이 많은 상태로 분리되어 있다. 자, 맞나요? 아니죠. 자, 요거는 제가 반드시 아셔야 된다 했습니다. 세포 바깥쪽이 나트륨이죠. 그죠? 세포 안쪽이 칼륨이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 정답은 4번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절 막전이를 끝냈습니다. 자, 근데 이 3절 부분이 한 3페이지밖에 없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3절은 신경계의 특성인데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냅스라는 게 나오죠. 시냅스. 자, 시냅스라는 거는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연결 부위라 했어요. 자, 우리 뉴런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릴게요. 뉴런, 그리고 뉴런. 자, 뉴런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자, 여기 있는 신호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려면 여기 연결 부분에서 전달이 일어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뉴런의 축삭 종말 부분, 여기서 신호를 주고 이 뒤에 있는 뉴런의 수상돌기에서 신호를 받겠죠. 수상돌기가 신호를 받는다. 그래서 축삭 종말, 그리고 뒤에 있는 뉴런의 이 수상돌기로 이 시냅스가 이루어져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이 신호가 전달이 되냐? 그거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시냅스 전, 이 그림을 보시면 시냅스 전 여기 있죠? 여기가 정보를 전달하는 축삭 종말의 막이고요. 여기 신호를 전달을 하죠. 그리고 시냅스 후, 여기가 정보를 받는 뉴런의 막이다. 그렇죠? 정보를 주는 막이 시냅스 전이고 정보를 받는 막이 시냅스 후죠. 됐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을 한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는 뭐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여기에 쌓여 있어요. 포장이 돼 있죠. 포장이 돼 있는데 이 시냅스 소포라는 겁니다. 이게. 자, 시냅스 소포, 신경 전달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주머니.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을 포장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신호가 전달이 되면, 그러니까 이 뉴런도 여기서 활동 전이가 전달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이 활동 전이가 이 축삭 종말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 이 시냅스 소포에 담겨 있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여기로 가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이 시냅스의 구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 뉴런의 흥분과 억제라고 돼 있죠. 자, 뉴런의 흥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 봤어요. 뭐 이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이런 거, 활동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는 이 뉴런의 흥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흥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억제 신호도 있어요. 억제, 흥분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억제하는 신호. 자, 그래서 여기 흥분성 신호가 있고 억제성 신호가 있죠. 자, 1번부터 보시면 흥분성 시냅스 후 전이. 자, 시냅스 후라는 거는 방금 봤죠.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왔을 때 이게 흥분성이냐 억제성이냐 그거를 지금 나눈 건데, 얘는 흥분성. 그래서 EPSP라고 합니다. E는 excitatory, 흥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받게 되면 이 시냅스 후 세포막은 나트륨 투과성이 올라갑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유입되면서 안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점점.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요게 EPSP,
흥분성 시냅스 후 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 자, EPSP 있죠? EPSP. 얘를 이 안정막전이 있는 상태에서 EPSP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탈분극이 유도되면서 막전이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EPSP다. 자, 그러면 억제성 시냅스 후 전이는 뭐냐? 자, 얘는 IPSP죠. IPSP. 인히비토리입니다. 억제성. 자, 이 IPSP를 받게 되면 시냅스 후 세포막은 칼륨 투과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칼륨 투과성이 올라가면 안쪽에 있던 칼륨이 유출되는 거죠. 그래서 안쪽은 더 마이너스가 되는 이 과분극 상태가 유도되는 겁니다. 막전이가 더 내려가는 거죠. 자, 그림 보시면 자, 이 IPSP를 주게 되면 여기서 지금 IPSP를 줬어요. 그러면 이 과분극이 유도되면서 막전이가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 자, EPSP와 IPSP 차이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밑에 그림은 지금 EPSP들 요런 거랑 IPSP 요런 거를 계속 합친 거죠. 계속 더해 가는 겁니다. 이 EPSP, IPSP, EPSP, IPSP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 통합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데 신경정보의 통합성이라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뉴런 같은 경우는 정말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자, 이 그림은 그나마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 자, 요 뉴런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 뉴런 딱 봤을 때 총 3가지 뉴런에서 이 신호를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통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는 2가지가 있어요. 공간적 가중, 그리고 시간적 가중. 2가지가 있다. 가중이라는 거는 뭔가 더 한다는 거죠. 더한다. 자, 공간적 가중부터 보시면 이 하나의 뉴런에 이렇게 여러 부분에다가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극들이 다 더해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뉴런이 안정막전이 상태에 있다가 이 활동전이를 일으키려면 역치가 필요하죠. 역치 이상의 자극이 필요한데 역치까지 가는데 한 80 정도가 필요하고 칩시다. 80이 필요하다. 80이 올라가야 된다. 자, 근데 이 자극으로는 한 30을 올릴 수 있어요. 얘도 30, 얘도 30, 얘도 30. 30을 올릴 수가 있다. 각각. 자, 그러면 얘 하나 가지고는 이 역치까지 도달할 수 없겠죠. 30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3가지 신호들을 합친다면 합치면 90이 되니까 역치를 넘어서면서 활동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공간에다가 신호를 전달하면서 이 자극을 통합하는 그거를 공간적 가중이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간적 가중은 뭐냐? 자, 요거는 시간이죠. 얘는 하나의 뉴런에다가 짧은 시간 간격으로,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여러 번 주는 거죠.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자극을 주면 이 자극들이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뉴런에다가 이 자극을 여러 번, 좀 텀을 두면서 여러 번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자, 안정막전이 상태에 있죠. 여기서 이 EPSP를 준다. EPSP는 흥분성이죠. IPSP는 억제성이고 이 흥분성 신호를 주면 탈분극이 유도되죠. EPSP. 그리고 여기다가 EPSP를 또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 신호들이. 그리고 여기서는 IPSP를 줘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또 EPSP 주고 IPSP 주고 EPSP 주고 이제 여기서 EPSP를 딱 줬습니다. 그럼 이 신호들이 다 더해진 거죠. 근데 결국 이 다 더해져서 역치에 도달하면서 이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시간상으로 여러 번 주면서 이 자극을 통합시키는 요거를 시간적 가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공간적 가중이랑 시간적 가중 요것도 한번 숙지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되겠는데,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 뭐 시냅스, 뭐 이런 EPSP, IPSP, 그리고 공간적 가중, 시간적 가중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막전이 있죠. 막전이, 그리고 안정막전이, 그리고 활동전이가 일어나는 과정, 뭐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이런 과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경계의 분류, 뭐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